저번 1편에 이어서 계속해서 2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편집을 하다 보니까 워낙 동영상이 길게 나와서 거의 30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1, 2편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총 3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시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 첫 번째는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하는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자, 여기서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만약에 이거 공유 지분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지분을 처분한 때 하면은 3개월 내 처분하면은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단독 상여를 했거나 상속을 했거나 단독 상속을 했거나 또는 증여, 세대원에게 처분한 것은 불인정됩니다. 이거 주의하십시오. 자, 그리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하고요. 다음 이 세 가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그리고 소유자의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 기준지에 전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서 이전받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좀 주의할 게 있는데요. 청약 신청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한 상태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상태여야 인정을 합니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거가 있냐면은,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 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봅니다. 자,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걸 말하죠. 그런데 건설이 아닌 매입의 경우는 불인정합니다. 자, 네 번째,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 그리고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매입의 경우는 불인정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정말 조그만 주택이죠.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두 채 이상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되겠죠. 그리고 이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요, 지분 소유자도 모두 인정돼요. 그러니까 같이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죠. 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해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죠.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주택 소유로 봅니다. 정말 주의하십시오. 20세 이상은 이런 부분은 주택 소유로 봅니다. 특히 청약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아니라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청약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은 7번째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거거든요.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을 수 있잖아요. 낡은 주택이거나 또는 폐가 같은 거 있어요. 폐가 또는 멸실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멸실증빙 실제 용도로 공부 정리 증빙하는 것은 위반 건축물로 기재가 되고 하는 등의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8번째는 무허가 건물이에요.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라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무허가 건물도 무주택으로 간주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만 인정을 해요. 그리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또는 2층하의 건물에 한정해서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소형 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소형 저가주택은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정말 주의하세요. 소형 저가주택이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8천만원 이하,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입니다.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택 공시가격 또는 공급계약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공동명의자 모두 무주택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두 채 이상인 주택은 무주택 소유로 봅니다. 그리고 10번째는요.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미분양된 거예요.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돼요. 여기서 정말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경쟁이 있었으나 계약을 안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 미계약분의 선착순 분양을 받은 주택은 이거는 주택으로 봐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달로 인한 미분양 경우에 선착순으로 분양한 것만 해당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10가지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잠시 이렇게 정지화면으로 보시고 차분히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또 궁금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에 Q&A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기타 무주택 관련한 Q&A 시간인데요. 자, 바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을 보유 중인데 유주택으로 보는지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오피스텔은요, 소유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주거용이 됐든 업무용이 됐든 구분하지 않고 여러 채를 갖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여러분, 무주택은 청약 관련해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요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2005년 아파트에 당첨됐어요. 근데 계약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2010년 아파트 당첨 계약 체결 후 분양권 등을 또 타인에게 양도했어요. 이럴 경우 무주택 기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죠? 이런 질문인데요.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만으로는 유주택자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무주택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분양권과 관련해서 초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2018년
12월 10일 대책, 부동산 대책 이후에 나온 거라서 그래도 분양권과 관련된 건데요.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 관리처분 계획, 정비사업 같은 경우 또는 사업계, 지역주택조합 등 승인 신청분 등에 대한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 계약 체결일부터 유주택입니다. 그리고 또 분양권 등,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2005년이나 뭐 2010년, 2013년, 2015년 등 2018년 12월 10일 이전에 공급한 그 분양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혹시 매수한 경우에는 그 매매잔금을 완납한 날, 실제 실거래 신고상 완납한 날부터 유주택이에요.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과 관련해서는요.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신청자는 4년 전, 그리고 배우자는 1년 전에 각각 주택을 처분한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궁금하시죠? 자,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이 4년이더라도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은 1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1년이 됨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현재 만 35세입니다. 결혼은 25세에 했고요. 29세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했거든요. 만 32세에 했는데 부부 모두 계속해서 집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자, 요거에 대한 해답은요. 신청자 및 세대원이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주택 기간은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계속 강조해 드렸죠. 현재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하면은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그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최초에 결혼한 25세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10년, 총 10년이 됩니다. 그리고 만 30세 전에 결혼한 경우 그 이후 이혼했다 하더라도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약 신청자는 만 36세예요.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29살로 배우자 소유 주택을 혼인신고 전에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결혼했어요.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은 1년입니다. 이 경우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무주택 기간은 배우자와 청약 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죠. 그런데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신고일 전에 주택을 처분했죠. 그렇다면은 혼인신고일부터는 무주택자이잖아요. 그래서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30세부터 36세까지 6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배우자가 본인이 청약 신청을 할 때는 본인의 무주택 기간인 1년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신청자는 5년 전에 배우자는 2년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2년이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2년이 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세대 구성원의 해외 체류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 거주자 우선기간 충족 여부,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무주택 기간이 충족이 돼야만이 예를 들면 고양시의 우선 거주자 30% 공급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1순위가 돼서. 자, 그거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출국 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그래서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서 입국 후 7일 이내에 동일 국가로 재출국 시에는 계속 해외 거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 요 해당 기간 1, 2 동안 국내 거주로 불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이 불가한 겁니다. 다만 단순 3개월 미만의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적용 사례를 보시면은요. 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으로는 안되고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거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모집 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번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고요. 모집 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후에는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집 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됩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 거주자로도 불가해요.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은 차이가 있죠. 여기는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죠. 세 번째는 모집 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예요. 둘 다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이걸 보실까요? 그러면은 세대 구성원의 해외 체류 관련 궁금한 점, 또 두 번째, 그러면 부양가족수, 이거는 좀 번외인데 부양가족수 산입에 대한 것도 기왕 말이 나온 거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 같은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됩니다.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죠. 그 직계비속이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모두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 청약 고객이 무주택 요건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도 분명 길게 나올 게 뻔합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청약 전략을 잘 세우셔서 정말 명품 신도시가 될 창릉 신도시 등 하남 교산도 있고요. 3기 신도시 청약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꼭 당첨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